네, 지금 이 자리에 정미경 새누리당 전 의원, 또 전해숙 민주당 전 의원 나오셨는데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숙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죠. 내년 지방선거 때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주장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가면 갈수록 국정원 댓글 사건이 자꾸 커지니까 네. 젊은 혈기에 이렇게 쳐다보니까 너무 충격을 받았지 않나. 이렇게 날이 가면 갈수록 자꾸 이 사건이 더 터지는데 네. 청와대에서는 개인적 일탈이라 그러고 감추고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네. 그 젊은 혈기에서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아마 일부에서 너무 나갔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네, 정미경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너무 나간 건데요. 네. 제가 이제 볼 때 이 국민들께서는 국정원의 이 댓글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다라고는 많이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국정원이 이 선거에 개입한 거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거 하고는 별개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네. 벌어지고 있는 건 제가 볼 때는 청와대하고 여당에서 사실은 이 국정원 개입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좀 철저히 하고 어떤 의혹을 털어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제 의혹이 생기면서 여론도 지금 여당한테 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네. 장하나 의원 입장에서는 좀 치고 나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 또 네. 하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의원의 요즘 행보예요. 문재인 의원께서 요즘 행보를 보면 이제 대선 불복으로 가는 전초전 아니냐, 대권 도전을 시사하면서 제가 볼 때는 장하나 의원이 문재인 의원을 좀 거들어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보면은 새누리당이 장하나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민주당 장하나 의원의 대선 불복과 대선 재선거 주장에 대해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최고위에서 윤리위 제소와 함께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지금 민주당에서는 장하나 의원의 개인적인 주장이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이고 새누리당에서는 윤리위에 제소까지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저 장하나 의원의 윤리에 제소할 정도 되면 지금 김기춘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의원직에 계실 때 제가 이번에 여기 오면서 이제 옛날에 과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봤거든요. 네.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 당선되고 거의 9월 정도 됐을 때 대통령이 지금 현재 이 기조로 간다면 노무현 대통령이라고도 안 해요. 나는 노무현이를 대통령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노무현이가 이런 기조로 간다면 해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발언을 하셨고요. 네. 김기춘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 비서관, 청와대 비서관이 제도술 씨, 네. 그 의혹이 났을 때, 아니, 대통령, 대통령이 하도 시끄러우니까 재신임 받겠다니까 나는 이미 정치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하야했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 사퇴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탄핵에 서명에 더 동참하신 분들이라고요. 네, 대통령까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장하나 의원이 젊은 혈기에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저걸 제재를 한다면 그때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 윤리위원회 제소한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감정적으로 화가 난다. 이런 걸 그냥 보여주기 위한 거고요. 네. 저게 의결이 될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은 국회에서 막말 이렇게 여러 가지 할 때 보니까 정말 윤리위원회 제소해야 될 분이 되게 많은데 네. 그런 거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건 그냥 하나의 보여주기 위한 어떤 표현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여야의 입장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하나 의원 개인 생각일 뿐이며 당 소속 의원이 당의 입장과 다른 개인적 입장을 공개 표명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신당이 뜬다니까 결국 대선 불복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차지하는 이런 우둔한 정치는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네, 자, 전해숙 의원님, 이 민주당이 이렇게 개인적인 입장이라고 선을 긋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 예전 탄핵 역풍이 일어나가지고, 네. 그 당시에 탄핵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많이 떨어지고, 그 당시 총선에서 여당이 이겼거든요. 네. 민주당은 아마 그런 두려움을 본인들이 그 당시 덕을 봤지만 지금 현재 그런 두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선을 긋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사실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사과만 바라고 있지, 네. 민주당 스스로도 대통령이 지금 사퇴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정도까지는 아무도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다만 지금 저도 비례대표를 했지만 현재 우리 비례대표들이 상당히 운동권이 좀 많아요. 또 젊은 사람이 많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할 때는 비례대표들이 약간 보수 성향이 많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약간 진보 성향이 많으시니까 그런 분들 눈에서 이렇게 쳐다볼 때는 저는 상당히 저런 얘기도 가능하다. 예.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사실 김기춘 비서실장이 예전에 국회의원 할 때도 그랬거든요. 그때 전두환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 그때 안기부 엑스파일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도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 정정권이니까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 지금 사과도 하지 않으시고 이런 책임지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런 게 좀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네. 민주당의 속내는 사실은 대선 불복으로 가고 싶은 거죠. 근데 그걸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데 장하나 의원이 저렇게 하니까 일단 선을 긋긴 하지만 네. 마음속으로는 더 잘해라 더 잘해라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민주당에서 선 긋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죠. 일단 민주당 지지율이 너무 낮아요. 네. 그다음에 국민 여론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댓글로 대통령이 됐다라고 일단 여기지 않으시기 때문에 네. 그 지점에서 계속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여야 반응에 대해서 장하나 의원이 직접 자신의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송구스럽죠. 지금 여야 협상 과정에 제가 초치고 사실 좋은 먹이를 준 거잖아요. 그냥. 네. 자, 그러면은 논란의 사진을 올린 장하나 의원이 어떤 인물인지 궁금해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장하나 의원 민주당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입성을 했습니다. 초선 의원이고 비례대표란 얘기는 당에서 추천한 인물이죠. 제주 해군기지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요구하며 활동했던 시민활동가 출신입니다. 자, 지금 제 옆에 계신 두 분도 18대 때 초선 의원이셨는데 초선 의원이 당의 입장과 다른 이런 얘기를 좀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얘기를 하는 입장도 있어요. 어떤가요? 제가 볼 때는 그 쉽지는 않아요. 네. 더군다나 지금 지역구 의원이 아니고 그 비례대표 의원이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장하나 의원이 혼자서 저렇게 했다고는 보지 않고 네. 장하나 의원을 그 공천한 계파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친노 쪽에서 그 공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그 지금 친노 그 계파별로 봤을 때 친노 쪽과 이 그 같이 협의해서 한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네. 지금 장하나 의원을 보니까 그 여기 경력이라든지 이렇게 딱 보니까 대선 때 그 이정희 의원, 통진당의 이정희 의원의 역할을 네. 그 지금 장하나 의원이 해보고 싶은 게 아닌가. 네. 네, 그렇게 생각이 얼핏 드네요. 네, 전 의원님 저는 그 아직 30대예요. 30대고 정치에 그 물들지 않은 그러니까 정치 문화에 물들지 않은 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돌출반은 얼마든지 선 나올 수 있고 오히려 때로는 뭐 순수하게 그렇게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그게 네. 문제를 일으킨지도 모르고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경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아, 순수하게. 네. 아니 그렇죠. 젊은이들이 볼 때는 이거 뭐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또 지금 그냥 청년이 아니니까. 네, 대학생들이 이 사람은 거리로 그냥 뛰어나가고 하는 일단 그런 것도 정치에 보니까. 들어온 사람이기 네. 때문에 그냥 정치인으로서 이것이 예. 적절한가? 예,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냥. 18대 때도 우리 비례대표들은요, 좀 저희들은 그때 보수적이었잖아요. 네. 그 민주당 내 진보들하고 엄청 싸웠어요. 그 저희들도 돌출적으로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내부에서 엄청 다투고 그랬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장하나 의원과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국회에서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혜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장하나 의원이 또다시 성명을 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새벽 4시쯤 또다시 개인 성명을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먼저 장하나 의원은 어제 자신이 대통령 자진 사퇴와 보궐선거를 촉구한 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더 이상 정치적인 책임을 외면하지 말라는 최소한의 상식적 요구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의원은 청와대와 정부가 수사를 은폐 축소하려는 의혹이 있고 새누리당이 정부 감싸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대통령 자진 사퇴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당론과 다른 성명을 내게 된 데 대해서는 당 지도부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원내 부대표직은 자진 사퇴할 뜻을 이미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새누리당이 이러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볼모로 국회 현안을 무시하고 정쟁으로 몰아가려 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가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업에 돌입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노조 파업에 대응해서 지난 6일부터 운영 중인 정부 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비상수송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KTX와 수도권 전철, 통근열차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필수 유지 인력과 철도공사 내에 대체 인력 그리고 군 대체 인력 등을 투입해서 100%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투입되는 대체 인력은 철도 차량 운전 등에 필요한 자격증을 갖춘 인력들로서 파업에 대비해서 평상시에 꾸준한 교육을 통해 철저한 사전 준비가 되어 왔기 때문에 안전운항에 대한 우려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일부 운행이 감축될 것으로 전망되나 버스 등 대체교통수단을 적기에 투입해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 파업에 따른 열차 이용상의 유의사항과 대체교통수단 이용에 대해서는 이미 철도공사 홈페이지 예약 사이트에서 안내하고 있으니 사전에 이를 확인하고 이용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화물 수송은 파업 예고에 따라서 일부 화물의 경우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이미 수송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의 물동량은 시급한 화물부터 우선 운송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화물 열차 운행이 부족할 경우에는 화물 자동차로 전환 수송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업계와 긴밀히 협조 중에 있습니다. 파업에도 불구하고 철도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철도 사법경찰대와 경찰의 협조를 통해서 노조가 불법으로 철도역 시설이나 차량 등을 손괴할 경우에는 즉각 사법 처리하고 대체 기관사 등의 위력이나 욕설 등을 가해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조치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정부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수서발 KTX 운영을 위한 철도공사 출자회사는 민영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파업은 명백한 불법으로서 어떠한 명분과 실리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철도 파업에 따라서 열차 이용에 불편을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부는 불법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여형규 2차관의 정부 입장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비상수속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고 KTX와 수도권 전철 또 통근열차는 정상 운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새마을호와 무궁화호가 운행에 감축이 될 예정인데요. 이 부분은 대체 수단을 투입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자세한 소식 다시 들어오는 대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국회 연결이 잠시 끊어졌었는데요.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혜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장하나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서 지금 양당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전해주시죠. 네, 먼저 새누리당은 장 의원의 거듭된 주장에 대해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황우여 대표는 조금 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헌정 질서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의 발언인지 의심스럽다면서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문란케 하는 대선 불복 언동을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 지도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국민은 민주당에 대해 분노와 직한을 퍼부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경환 원내대표는 장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징계 절차에도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내부적으로는 매우 당혹스러워하면서 장 의원의 발언에 대한 공식 언급은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당론은 지난 대선의 불법과 부정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원 개혁과 대통령의 사과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용진 대변인도 어제 브리핑에서 장 의원의 성명은 개인 생각일 뿐이라면서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정원 개혁특위 질문단까지 드리죠. 오늘부터 이제 본격 가동되죠? 네, 그렇습니다. 국정원 개혁특위는 오늘 오전 10시에 첫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는 등 본격 활동에 들어갑니다. 내일은 남재준 국정원장을 불러서 국정원이 마련한 자체 개혁안을 보고받고 이후 국정원 개혁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와 국민 여론조사 등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개혁의 세부 방향을 놓고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서 최종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견차가 가장 큰 부분은 국정원의 국내 파트 활동에 대한 개혁 방안인데요. 새누리당은 국정원 직원이 관공서나 언론사, 기업 등을 돌며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금지시키면 정보를 기초로 하는 국가 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내 정보 수집이 비대해지면서 정치 개입 등 불법이 발생했다고 보고 관련 기능과 역할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국정원에 대한 예산 통제권 강화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총액만 보고받는 현행 제도를 바꾸자는 입장인데 반해 새누리당은 구체적인 예산이 공개되면 조직과 인력이 노출된다며 꺼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사이버 심리전을 규제하면 대북 심리전이 무력화된다고 우려하고 있고 민주당은 다른 부처에서 투명한 방법으로 대북 심리전을 해도 무리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여야는 특히 내일 국정원이 특위에 보고할 자체 개혁안과 관련해 첨예하게 맞서며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황혜경입니다. 네,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주말에 시국대회도 열렸는데요. 사진 보시면서 얘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시국대회 장면입니다. 노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현 정권을 규탄하며 시국대회를 열었습니다. 도로행진을 하는데 경찰이 물대포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시위대를 향해서 물이 쏟아지는 모습이죠. 자, 경찰의 물대포 발사에 대해서 여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주말에 시위대가 도로행진을 하면서 자초한 일이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래도 평화적인 시위에 물대포는 좀 너무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자, 전혜숙 의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저 18대 때 우리 명박산성이 생각나는데요. 네. 그 새누리당으로 당명도 바꾸고 색깔도 빨간색으로 바꾸고 당 로고도 바꿨는데 이거 물대포 쏘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그 악몽이 되살아나서 저는 그 유쾌하지 않고요. 네. 그때는 물대포에다가 그 색출하려고, 데모했는 사람들 색출하려고 최루탄에 색깔까지 넣어서 네. 옷에 색깔이 있으면 나중에 잡아가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은 참, 새로운 모습을 보인다는 새누리당에 맞지 않다. 네. 국민들하고 대화하고, 또 서로 포용하고 화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참 좋겠다. 네. 옛날로 돌아가는 건 좀 곤란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정미경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시위 문화가 사실 우리가 이제 법 집행에 있어서 좀 관대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하고 비교해 볼 때, 유럽하고 비교해 볼 때 되게 관대한 편인데, 이렇게 시위대가 이제 시위를 할 때는 처음에는 이제 여기서 지금 평화적인 시위인데도 불구하고 물대포를 쐈다 그러는데 그 지점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네. 폭력이나 폭행을 경찰을 향해서 시위대 중에 누군가가 행사를 하면 이미 평화적인
시위는 아니에요. 네. 예, 이미 평화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그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도로로 나오는 건 안 되죠. 왜냐하면 인도로 올라가라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경찰에서 물대포 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원래 규정을 경찰은 그냥 집행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물대포와 관련을 해가지고 지금 이 부분을 국민들이 조금 집어낼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 쪽에 계시는 분들도 네. 정부 기조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게 그냥 정권이 좀 이렇게 태도가 바뀌어야 되지. 이렇게 해서는 국가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네. 대통령이 시원시원하게 털어야 될 부분은 빨리 털고 전 정권의 문제점은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귀담아 들으시고 청와대에서 지금 이 문제는 아주 단순해요. 원하는 거는 국민들은 의혹을 밝히라는 거거든요. 네. 그 의혹을 빨리 밝혀서 이게 빨리 평화적인 우리 좀 발전적인 정치 문화로 해서 경제가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하는 이런 상태로 빨리 가야 된다 저는 그래 봅니다. 네. 자,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장하나 의원 사태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청와대하고 여당이 이제는 전략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어요. 단지 기분 나쁨의 표현이 아니고 전략적으로 특검을 이제는 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네. 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특검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이제는 특검을 해서 어느 정도 그 의혹 부분에 대해서 털어버릴 건 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